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기를 쓰고 감싸고 도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검찰이 업무가 좀 달라져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친문검사입니다. 고드검사입니다. 근데 그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가 받은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2019년도 3월에 장자연 사건과 연루가 됐다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태국을 가려는 걸 불법적으로 출입 금지시켰을 때의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이 아닌 걸 사건을 빨리 만들려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가 아니었던 걸 아니까 내사번호를 임의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마구 사용한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 동부지검에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내사번호를 줬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동부지검장 허락도 안 받고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라도 요청해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후에 안양지청이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니까 고의로 누락했고 그 다음에 안양지청에다가 수사하지 말라고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걸 의협혐의다. 하나는 처음에 이 벌어졌을 때 뭐가 잘못된 거를 추인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된 걸 수사하려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거 두 가지 혐의입니다. 여기에는 뭐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앞서거니 뒷서거니에서 조국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당시에 법무장관도 연루가 됐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특히 이규원 검사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이 개입 정황이 드러날 걸 우려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공소장에도 보면요, 이 지검장이 출입금 불법 출금 다음날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추인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고, 반부패 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적법 판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이 출국 금지 및 수습 과정에다가 관여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 고위직이 언론 보도에 난 것도 아니고 청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부 고발이 난 것도 아니고 폭로가 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정식 수사로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되고 그 혐의 사실이 공소장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에 그렇게 핵심적인 보직에 있어야 되느냐. 이미 말썽만 나도 추상 같은 법 집행을 하려면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배제되거나 아니면 거취를 결정하거나 수사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미 기소고 뭐고 나오기 전에 말썽이 났을 즈음쯤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의 그 혐의 사실이 드디어 이제 헐로만 나오고 언론에 일부 보도됐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다 딱 적시를 하면서 기소를 했다. 근데 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것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그건 그것대로 규명을 하고 관련자가 있으면 징계라든 처벌하는 건 하는 거지만 본질은 공소장이 언론에다가 유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공소장 내용대로 그런 불법을 저질렀느냐가 본질입니다. 이
이 언론에 유출된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냥 본질은 놔두고 언론에 유출된 것만 한다. 이런 일은 본말이 전도가 돼도 한참 뒤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할 경우 누구를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피의자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근데 더 어이없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열흘도 안 돼서의 소위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분은 뭐 하시겠지만은 이런 일입니다. 이성윤 지금 전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의 전임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그 바로 앞선 전임자가 이영렬 지검장이었습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후배인 안택은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경력금 봉투를 들고 밥값을 냈습니다.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안택은 국장은 국정농단 수사,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이거 수사, 이걸 하던 이영렬 주검장하고 그 휘하 있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영렬 말고, 이영렬은 선배니까 놔두고 이영렬이 데리고 있던 그 지휘해서 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검사 6명에게 7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직급에 따라서 돈봉투를 돌렸다고 합니다. 450만 원. 그리고 밤내로 이영렬 지검장은 안 국장 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중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합쳐 450만 원 받았고, 안택은 검찰국장은 법무부 사람인데 법무부 사람은 그때 2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법무부 과장, 여기는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렬 지검장은 100만 원씩 200만 원 건넨 겁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이었느냐? 검찰의 특별활동비였답니다. 이것이 어찌어찌해서 친여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7일, 그러니까 취임한 지 8일 만입니다. 직접 노발다발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둘 다를 좌천시켰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공직 감찰 지시였어요. 공직에 대한. 근데 말이 검찰 지시지 감찰하라는 거지 실제는 당연히 수사를 하라는 지시였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다음 날 이 200만 원 돈 봉투 이걸 가지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무려 22명으로 된 합동감찰반을 구성해갖고 결국은 이영렬 지검장은 면직 처리가 됐고, 좌천됐다가 면직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영렬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0월 25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1년쯤 지나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16일, 그러니까 한 달쯤 좀 지나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아까 무죄 판결을 형사상의 문제고 면직 복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면직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을 했고 징계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는 하루아침에 명예를 모두 잃었고 그 모친은 우화병으로 숨지는 가정 내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망가뜨려 되는지, 그 피해는 도대체 누구가 책임지는가? 양쪽 다 행정법원도 무죄, 아무 혐의가 없다, 대법원도 무죄로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지검장이에요. 그걸 200만 원 냈는데 특별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제도 안 되는 걸 갖고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더 기막힌 건 2020년 10월 달에 발생한 이제 사건이에요. 야, 여기까지만 봐도 이성윤 지검장 문제와 이영렬 지검장이 200만 원 한 사람은 내쫓고 형사 처벌하려고까지 시도를 했고, 이거는 아예 수사에 불법적으로 불법 출금에 관여를 했고 수사를 못하게 한 거는 그냥 지금도 기소가 됐는데도 가만 놔두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더 기막힌 건요, 이영렬 지검장의 경우에 보면은 2020년 10월에 이 작년에 유사한 사건이 터졌어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아주 측근 중에 측근 노릇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 몰아내는데 앞장에 섰던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은 현 남부지검장입니다. 후배들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는 비난까지 받았던 이 심재철 국장이
신임검사 면접위원을 맡은 검찰 간부 2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돈 봉투를 나눠줬어요. 면접위원들에게는 당연히 출장비가 지급되고 수당도 있어요. 이거 말고 금일봉으로 따로 준 거예요. 특별활동. 이것도 특별활동비에서 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드러났느냐.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이 뭐냐라고 비리를 캐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법무부가 특별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게 폭로된 겁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쪽의 법무부는 심재철 국장은 현장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렬 지검장처럼 현장에서 준 거하고 비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밥 먹으면서 주면은 문제가 되고 얼굴 안 보고 주면 괜찮다는 논리죠. 돈 봉투도 내는 사람은 되고 돈 봉투 내 사람은 주면 안 되고 주면 돼도 나만 안 되고. 그러니까 내 편인 사람 심재철 국장은 돈 봉투를 1,200만 원 돌려도 괜찮고 이영렬 지검장은 날려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200만 원 돌려도 날렸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기소까지 해갖고 결국 무죄가 났지만 또 같은 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쫓아내고 형사 기소를 하고 불법 출금에 불법 수사 중단 의혹 등 한 검찰은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도 괜찮고 멀쩡한 사람은 대통령이 지시를 해갖고 내보내고 이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검찰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도 안 되고 보궐선거 후에 민주당이 다짐한 게 내로남불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걸 보면은 200만 원 돌린 사람은 저렇게 쫓아내고서 가정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불법을 저질렀다고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로서 드러난 사람은 지금도 끄떡하라고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돈 봉투도 200만 원을 밥 먹으며 준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보면서 주지 않았다고 해서 1,200만 원을 돌린 사람은 지금도 남부지검장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고 보궐선거 후에 내로남불 안 한다고 다짐했지만 이게 다 어디 간 겁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거의 병적인 중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 다 소용없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할 문재인 정권이라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